제가 최근에 고민이 좀 많아가지고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쌤이랑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나왔던 그런 답변들을 제가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좀 내가 후회 없이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태도들이, 어떤 방법들이 정리가 돼가지고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제가 최근에 읽고 가장 머리를 땅 친 문장인데요. 궁금해하면서 죽지 마라. 근데 이게 사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랑 정말 뜻이 비슷한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다르고 어다른 어감이긴 한데, 뭔가 후회 없이 살아라 보다 궁금해하면서 죽지 마라 라는 말이 훨씬 더 와닿게 느껴지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나는 뭘 가장 아쉬워할까? 뭘 하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워할까?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무엇이 가장 궁금할까? 네, 잘 생각해보니까 궁금해하다, 궁금하다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표현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건 좀 여담이지만 그 샌로그라고 친구들이랑 이제 브이로그를 짧게 찍어서 일상을 공유하는 어플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거를 제 중학교 친구들이랑 했는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먹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는 일상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그 친구들의 일상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궁금함이라는 감정은 참 그 대상을 향한 정말 순수한 애정이구나. 사실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궁금해,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 라는 말이 이게 엄청난 애정 표현의 시작이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궁금하지도 않아. 무슨 뭔가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궁금함이 쭉 유지가 되어야 해.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하지 않아. 그러면 연락도 자연스럽게 줄게 되고, 안 만나게 되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것들이 이제 종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참 궁금함이라는 감정이 참 순수한 애정이자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들여다봐야 하는 감정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면서 죽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조금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많이 수집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쇼츠나 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 쇼츠 중에서도 주로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것들에 내가 흥미를 느낄까? 어떤 걸 재밌어하고 궁금해할까? 어디서 내 스크롤이 조금 더 천천히 넘어가는가? 저는 옛날부터 정말 폴댄스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폴댄스를 등록을 하고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몇 달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혀 폴댄스에 관심이 없어요. 겪어봤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그걸 내가 꼭 쭉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해보는 거잖아. 궁금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죽을 때까지 폴댄스를 궁금해하면서 죽지 않겠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라도 내가 좀 덜 궁금해하면서 죽을 수 있게.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할까? 나는 늘 무엇을 궁금해해 왔을까? 그 질문에서 또 다른 나의 가능성을 좀 찾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 건 없다. 내가 미루고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때라는 건,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건 절대 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반드시 이거는 성공이 뭔지 모르겠지만 성공하고 내가 그때 가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미룬 일이 있다면, 또 미래에 가서는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해져서 배가 불러서 이제 더 이상 이 안정성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를 또 못 찾게 될 수도 있죠.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때 가서는 또 내가 망설이고 미룰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또 나타나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건 정말 부럽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부러웠거든요. 나는 진짜 쥐어짜내도 한 개 나올까 말까 하는데 너무 많아서 고민이래. 네, 한 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것은 그걸 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이 있다는 것, 미루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있다는 것, 그런 너를 보며 누군가는 아주 부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멋진 일이니 오지 않는 때를 하염없이 기다리지 말자. 세 번째, 요즘에는 참 사람이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밖으로 나가자. 이거는 약간 저를 포함한 내향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 집순이들은 크게 활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혼자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 좋고, 혼자 제일 바쁘고, 혼자 제일 재밌고, 코로나 때 일주일에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때도 전혀 사는데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좋아하지. 그게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크게 바꿔야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하지 않거든요. 이게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그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 이 세계가 너무 익숙해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게 필요한 어떤 내가 꼭 챙겨야만 하는 어떤 다른 세계의 무언가를 내가 놓치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근데 제가 이제 상담 중에 조깅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냥 걷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걷는 거 안 되고 가벼운 뛴, 꼭 조깅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저한테 되게 필요한 처방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되게 밖에 자주 나가요. 저 혼자 진짜 밖에 자주 나가는데 그 시간마저도 조용히 걷다가 그냥 그 산책의 시간마저 저한테는 굉장히 좀 깔아앉은 음의 에너지가 좀 충전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닌 좀 뛰면서 좀 활동적이고 좀 뭔가 내 속에서 에너지가 끌어올리는 활동을 해서 좀 그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근데 저는 어쨌든 요가를 하지만 요가에서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한 자리에서 한 매트 공간 안에서 이제 음에 가까운 그런 되게 고요하고 정적인 에너지를 제가 더 많이 얻어온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충분히 차고 넘치게 이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다운되나? 조금 더 좀 체력이 안 끌어올라와지는 느낌이 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 장소를 벗어나서 좀 돌아다니면서 막 끌어오르는 그런 외부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솔루션을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조금 집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양보다는 음의 에너지에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은 밖으로 나가자. 사람을 더 만나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밖으로 나가라. 반대로 내가 너무 활동적이야. 난 진짜 맨날 하늘에 둥둥 떠다녀. 너무 양에 치우쳐진 사람들도 있죠. 그분들 역시 그런 높은 에너지가 편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자꾸 떠있고 자꾸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제자리로 좀 잡아줄, 좀 중심을 잡아줄, 마음을 좀 고요하게 잡아줄 그런 음의 활동이 그분들한테도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가만히 있는 법도 알아야 되고 에너지를 좀 활기차게 깨워내는 법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에너지가 좀 더 기울어진 사람일까를 스스로 좀 체크해보고 그 반대의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에너지의 그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자. 네 번째. 제가 상담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무기력증이었어요.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있지 않고 행동으로 꺼내지 못하고 막 내 생각에만 갇혀있고 뭔가 아웃풋이 안 나올 때 내가 굉장히 무기력해진다. 막 내가 막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아까지는 아니더라도 몰라요. 굉장히 기운이 없고 방금 말했듯이 저는 음에 치우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음으로 깔아앉는 느낌이 들어요. 더 안 좋은 수준의, 더 낮은 수준의 에너지로 내가 깔아앉는 게 느껴져요. 그때 이제 좀 무기력증이 엄청 많이 찾아오는데 그게 되게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꼭 뭔가를 해내야만, 뭔가를 눈앞에 만들어내야만 내 쓸모가 생기고 내가 어떤 쓰임을 해냈다. 그것에서 내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꽤나 그 말을 듣는데 납득이 많이 갔어요. 한 번도 의식하진 않았지만, 오, 나한테 좀 그런 면이 나도 모르게 있었을 수 있겠다, 무의식에. 우리의 쓸모와 가치가 그렇게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성과, 결과물로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나의 가치를 결과로 판단받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아주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당연하게 내 머릿속에 박혀 있고, 그런 생각들을 반복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 결과가 좋으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 어쩌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나의 가치를 의심하고 나의 쓸모를 의심하고, 그 자꾸 나와 결과를 놓고 비교를 하게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놓고 저울질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배경이면서 그게 나의 무의식에 완전히 깊게 자리 박힌 믿음 체계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선생님도 이게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무의식에 박혀있는 믿음 체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라는 사람이 내 가치가 결과물로만 판단될 수 있을까?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야? 나는 꼭 뭔가를 보여줘야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무기력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이 믿음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선생님 말을 듣고 그런 면이 좀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도, 납득이 좀 됐다가도, 그럼 내가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하는 반문이 막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듣고 있는데. 뭔가 이 믿음 체계에 우리가 뭐랄까 노예처럼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해냈는데? 물론 현실을 살아가는데 책임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결과물, 어떤 그런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어떤 결과물과 나의 존재 가치를 동일시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 날에도 내가 잠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사실 그 결과는 팩트지. 결과는 팩트야. 내가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고 길을 잃은 것도 맞고 헤매고 있는 것도 맞아. 그건 팩트야. 근데 그 결과는 내 존재 과정의 일부일 뿐이고, 그 결과가 나의 지금과 나의 미래까지를 전부 막 집어삼켜버릴 만큼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라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노력, 현실적인 노력, 또 아웃풋, 이 세 가지가 당연히 분리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너무 오래 증명하는 삶에 지쳐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의 답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아도 안 지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막 오히려 막 더 으쌰으쌰 돼가지고 막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이제 에너지 넘치게 막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렇다면 그건 그 사람들의 삶에 맞는 방식일 수 있다. 근데 자꾸 이런 마음가짐,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게 저처럼 너무 무기력증이 찾아온다거나,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지친다, 그만하고 싶다, 그만 좀 나를 증명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오래 드셨다면, 그 마음가짐은, 그 믿음 체계는 나의 삶의 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책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데미안에서처럼 알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믿음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 맞아요. 저도 스스로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느껴져서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면서 말을 되새기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어려워도 해야지. 약간 저는 잘 살려면 어쨌든 내가 기존의 것에 매몰돼 있을 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 삶이. 그럼 알을 깨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알을 깨고 나오고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럼 어려운 데를 적응하려면 자꾸 내가 이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다시 이쪽으로 내가 발 땅에 딛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의 셀프 가스라이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믿음을 내가 천천히 계속 반복 주입시키는 것. 이 사회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나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켰던 것처럼 나도 새로운 세계에서 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려면 계속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믿음을 계속 주입시켜야죠. 자꾸 까먹어도 자꾸 주입시켜야죠. 그래야만 저는 어쨌든 내 삶이 좀 바뀔 수 있고 내 삶이 훨씬 더 가볍고 단단한 쪽으로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마음을 돌리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죠. 내가 해야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판단 없이 존재하기가 가능해져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받은 답변인데요. 제가 이걸 따라 적으면서도 응?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어떻게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한번 느껴볼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생각보다 이 문장의 의미를 굉장히 자주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단지 의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거든요. 내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상이어도 되고 내 경험이어도 좋은데 저는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저는 해지는 노을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러 일몰 시간에 맞춰서 한강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면 하나고,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옛날부터 도깨비 드라마에 나오는 퀘벡 그 언덕, 거기를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작년에 캐나다를 갔다 오면서 퀘벡을 방문을 하고 너무 꿈에 그리던 그 장면을 딱 눈에 담는데 와 진짜 이거다 싶은 거예요. 그 순간에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정말 앞으로 살면서 너무 빡치고 힘이 들 때 이 장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경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쉽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빡칠 때 쉽게 떠올리려고 눈에 이제 많이 담고 왔죠.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각자의 장면을 떠올려 보면은 얼마나 내가 그 순간에 안전하고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그 느낌도 같이 좀 떠오를 거예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냥 이걸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이 참 좋다 하는 그 느낌. 근데 그게 바로 내가 아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이 자연 경치 앞에서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이 순간 앞에서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존재했던 그 순간일 거예요. 우리는 이걸 꽤나 자주 느껴봤을 거랍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정말 나와 그것만 있잖아요. 아주 찰나였을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고민했던 거, 힘들었던 거,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은 다 떠오르지 않고 그 아름다움 앞에서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순간 앞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그 경험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크고 작은 고민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 순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서 깨어나면 다시 이제 우리는 현생으로 돌아와서 현실 감각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괴로워할 수는 있지만 그 짧은 찰나에 내가 그걸 느껴봤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의식적으로 지금이구나, 지금 이 순간이다, 내가 지금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을 내가 일상에서 많이 만끽하면서 살아가자. 꼭 대단한 경치를 봐야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느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또 굉장히 크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다. 그걸 겪어보지 않았을 수가 없어. 근데 그때 그 나의 마음은 아주 환하고 그 마음이 정말 나의 존재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고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의 존재 말고는 내 앞에서 지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말했듯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 순간 앞에서는 다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게 아주 찰나였다면 그 찰나를 1초 또 늘리고 1초 또 늘리고 그렇게 나의 일상으로 확대해 가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담을 받고 마음에 걸리는 거 없이 살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항상 그 내가 사랑하는 일몰을 바라보고 날 너무 행복하게 해줬던 그 퀘벡에서의 한 장면을 봤을 때의 마음처럼
매일을 살고 싶다. 목표는 좀 그렇고 이런 마음가짐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를 가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 용기를 갖고 있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내가 믿고 있다면 어디를 가든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인생은 역시 혼자 사는 거야 라는 생각도 자주 해요.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도 외로움도 자주 느끼고 그런 마음들이 자주 들지만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동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고 누구에게든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적절한 도움을 적절한 때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언제나 반드시 더 나아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나는 혼자가 아니다.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이것도.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은 저도 굉장히 게으른 완벽주의자이면서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그런 사람인지라 뒤돌아서면 저도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랑 이야기했던 내용들, 또 제가 스스로 정리한 내용들 까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한테 말해주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내가 나에게 알면 좀 그렇게 살아라 하는 어떤 조언이자 다그침 같은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말해줘야 돼. 너 지금 다시 무기력해지고 있어.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또 막 나를 화나게 해 세상이. 그러면은 퀘벡의 마음을 떠올리자. 퀘벡에서의 마음을 떠올리자. 약간 상징 같은 거죠. 퀘벡의 마음 딱 하면은 퀘벡의 마음 하면 딱 어떤 장면이 떠오르면서 나를 좀 제자리로 마음을 좀 안정시켜줄 수 있는 어떤 나를 일깨워줄 수 있는 어떤 상징물? 상징 단어? 나만의 무언가를 가지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너무 힘들 때 마법의 주문같이 어차피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사는데요, 여러분. 평생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사리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라도 덜 궁금해하면서 그래도 해볼 건 다 해봤다 하는 마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게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선물이지 않을까요?